정치와 사회가 온통 세월호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잃은 정치권에도 일탈로 가득한 우리 사회에도 따끔한 일침이 필요한 때죠. 서경석 목사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프로 처음 나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예, 예. 네. 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예.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거죠? 예, 예. 어떤 모임입니까? 네.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네. 이 국가 개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네. 완전한 국민적 공감대가 되었죠. 예, 예. 근데 국가 개조를 정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네. 국민이 나서서 국민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네. 그래서 의식개혁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정부에 대한 감시, 예. 또 촉구 이런 걸 하려면은 네. 국민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만 예. 국가 개조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지난 5월 26일 날 예. 출범대회를 하고 송월주 스님, 이종현 목사님, 이한택 주교님, 또 뭐 이세중, 김진현 장관, 이상훈 예. 장관 등 사회 원로 원로들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9명이 참여하셨네요. 상임대표가 되고 공동대표로 한 60명 되고 아주 거대한 국민운동 기구가 탄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보니까 부정부패 추방, 네. 의식개혁, 예. 사회통합 이런 기치를 네. 내걸고 하시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국민감시운동, 네. 또 통일 네. 운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예. 특별히 이제 이 운동은 종북 좌파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예. 정체성과 정통성에 기반을 둔 사람이라면 보수든 진보든 상관하지 말고 다 같이 여기에 예. 참여해서 이 운동을 하자.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동안 우리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너무 갈라져 있는데 예. 이제는 야당도 이 종북 좌파인 통진당하고는 네. 이제 그 연대를 네. 끊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야당이 뭐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네. 크게 보면 이제는 바뀌게 됐다. 그러니까 네. 이제부터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 서로 보수와 진보가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이제부터 시작하자.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보수와 진보로 짝갈라져 가지고 정신없이 싸웠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에 의한 지금도 피해가- 진행형이죠. 지금도 사실.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는 서로 상호 공격보다는 네. 설득, 대화를 위한 노력 네. 이런 걸 통해서 아무튼 새로운 변화를 이제는 만들어갈 때가 됐다. 네. 그게 지금 국민운동이 취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역시 뭐 정치권이 뭐 제 역할을 못하니까 예. 세비 반납 촉구, 그렇습니다. 서명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국민운동은 세비 반납 운동을 하면서도 네. 뭐 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그런 거 없이 네. 아무튼 지금 국회가 5개월째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1,705건이나 되는 민생 법안이 계류 중인데도 한 건도 통과되지 않는 이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예. 이렇게 국민의 분노를 표출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야 정치권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이거 빨리빨리 이번에는 정말 타결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국민의 압박을 받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온 국민이 나서서 세비 반납 서명 운동에 우리 총력을 다해 봅시다. 네. 국민의 압력 없이는 정치권이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 그게 이제 네. 저희들 생각이죠. 어떻습니까? 직접 서명 운동을 해보면 국민들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전화가 네. 오고 연락이 오면서 네. 자기네들이 서명을 하겠다 하고 예. 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작한 지 하루밖에 안 돼서 취합 결과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네. 국민들의 반응이 아주 열렬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 서명을 받아서 이거를 다시 예컨대 뭐 여야 지도부한테 예. 근데 전달한다든지 해서 근데 지금 이미 정치권이 예. 이런 국민의 여론의 압력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고 좀 이번에 조심히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발언 네.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믿음성이 가더라고요. 예. 저 정도면 됐다. 예를 들면은 무슨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위원회에다가 무슨 수사권, 기소권 그거 줘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좀. 네. 예. 사실은 그거
달라는 얘기는 그건 너무한 얘기거든요. 예. 더군다나 세월호 유족회는 이해 당사자인데 네. 이해 당사자가 수사권, 기소권을 갖겠다는 거는 사법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도 두 번의 협상 기간 동안에 그 주장은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세월호 유족회가 진짜 마치 상황처럼 그렇게 막 휘둘러대는 거는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었죠. 예. 근데 아무튼 요번에 문희상 위원장에 대해서 믿음성이 가는 거는 네. 세월호 유족회를 따라가겠다가 아니라 그쪽을 설득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예. 요번에는 3차 협상이 어떻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근데 네. 만약에 이번에 3차 협상도 끝내 안 된다면 그때는 진짜 우리 국민이 폭발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 세비 반납 운동하는 것도 이거 요번에 안 되면 폭발한다. 이거에 대한 경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세월호 유족 대책위가 새로 구성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지도부가 그렇죠. 사퇴를 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뭐 그 새로운 지도부도 뭐 수사권, 기소권 뭐 원래 입장에서 바뀐 것 없다. 이런 주장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우선은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런데 요번에 이 폭행 사건은 예.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이 나고 너무 한심하고 절망적이고 예. 그다음에는 그 유족들에 대해서 성원하고 미안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난 몇 달 동안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세월호 유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뭐 완전히 권력화, 특권화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이번 폭행 사건을 통해서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유족회는 크게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교통사고로 인한 사건 유족의 자세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야 협상은 그거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에 맡겨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황의 역할을 해서 또 다시 우리나라 이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을 발목을 잡고 가로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점에서 굉장한 시사를 주는 건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또 유족들이 그렇게 그 자기네들의 자기네들이 해야 할 태도 그 이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노를 하고 정말 유족회에 대해서 정면으로 규탄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사실 참 그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회를 개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새 세월호 유족들이 너무 심하게 행동하니까 무슨 국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하고 그럴 때 그전에는 그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했었는데 요새 그거 안 합니다. 그거 하겠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시청자 청중들이 항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국민이 세월호 사건 유족회를 보는 시각이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그 점을 유족들이 알고 나라를 위해서도 제발 좀 조용히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3차 협상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문제를 야당이 더 주장하지 않고 대신 여기 판넬에도 있습니다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다 야당이나 유족 쪽에 달라.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그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할 문제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 두 번째 협상의 내용도 보면은 여당이 저렇게까지 양보를 했구나. 그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새누리당이 또 뭘 더 양보할 수 있을지, 그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네. 아무튼 조금이라도 더 좀 여당이 양보할 거리를 찾아서 양보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쓰든지 국회를 정상화시켜야지. 예. 이거 뭐 조금 더 양보한다고 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데 예. 국회를 언제까지 이렇게 마비 상태로 놓을 거냐.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이 새누리당이 최선을 다해서 양보했다는 거 다 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양보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주기 바란다. 그게 제 새누리당에 대한 바람입니다. 그런 여론도 또 존재한다. 네, 예. 네. 그리고 저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규명위원회에 주지 않고서도 네. 뭔가 해결책을 네. 저는 저 정치권이 찾아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특권 의식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월호 유족 그 폭행 사건에 이제 김현 의원이 좀 연루가 돼서 사실 어제 이제 원래는 오늘 10시에 출석하라 이렇게 경찰에서 통보를 했는데 어제 이제 기습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왜 기습 출석을 했느냐, 이것도 특권 의식의 발로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야당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느냐. 저는 기습 출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번 사건에서 국회의원들이 크게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예. 그러면서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폭행이 일어났고 발단이 발단이 그 자리에 김현 의원이 계속 있은 거죠. 그걸 저지하지도 않고 말하자면 방조 내지는 부추겼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야당 국회의원이 그렇게 권력이 센가 하는 거 아주 저는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머슴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국민의 머슴이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는 국회의원들은 무슨 특권층, 권력층 군림하고 우리 앞에서 까불면 안 되고 알아 모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속마음을 이번에 그대로 그게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주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정말 국민의 머슴으로서의 태도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운동이 정말 국민운동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랄까 사회에 비단 국회의원도 어떤 특권의식으로 뭉쳐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또 그 이외에도 사실은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특권 의식을 이렇게 암암리에 표출하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 적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라면 달라고 그래 승무원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판사들의 막말 사건도 있었고 지금 지도층 인사들의 저희들이 슈퍼 갑질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저런 행태들이 좀 사라지는 게 그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언론과 또 시민단체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특권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오늘 밤 내일 새벽 1시쯤에 유엔 총회 연설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시위대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퇴진, 아웃, 심지어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저 사람들이 순수한 반대 시위 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세력이 또 배후에 있는 건지 이런 좀 우려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런 식의 시위는
우리 한국 안에서 만약에 일어나면 네. 국민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야당조차도 그런 식의 시위를 하면은 야당 표 깎는 거다. 그런 시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적어도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그게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저런 식의 비판은 국민의 공감대를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지독한 시위죠. 예. 저도 미국에서 한 6년간 살았습니다마는 미국의 교민들은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교민 사회 안에 이 친북 조직을 심으려고 예.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친북 조직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죠. 예. 또 미국 교민들 중에서는 아주 그 자기 집안의 그 과거 역사 네, 때문에 네, 네, 예. 아주 뿌리 깊은 친북 세력도 예. 소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세력들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재정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예. 이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세력들은 재미동포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정말 뭐 틀림없이 북한하고 연계된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서로 새누리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교민들조차도 네.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예. 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네. 대통령이 뭐 예. 비행기가 추락해서 예. 직사했는데 예. 그걸 경축한다. 이런 피켓을 만든다는 예.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피켓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 저 우파 쪽에서도요. 예. 예를 들면 야당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극렬한 비난을 하는 그런 우파 운동이 존재하면은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나서서 성토할 겁니다. 네. 저건 잘못됐다. 네. 그래서 저는 저런 세력을 보면서 난 우리나라의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우리나라의 이 진보 세력들이 저러면 안 된다 그러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난 나와야 된다고. 예. 민주당, 야당에서도. 네, 그렇죠. 저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건 예. 바람직하지 않다. 예. 예. 우리가 다 건강하고 좀 양식이 있는 네.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예. 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